큰 눈망울이 글썽글썽. 고슴도치처럼 바짝 털을 세운 하얀 스피츠. 한때 누군가의 반려견이었지만 흐릿해진 과거의 이야기. 이제 먹으러 들어가야지. 럭키야. 어느덧 2년째 서울 도심 아파트를 떠도는 딱한 처지인데 내일 모레가 입춘인데 진짜 이 혹한 한파에도 살아남았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 제가 보고 싶어요. 진짜 애들 정도 많이 들었고. 세상과 담을 쌓은 8살 떠돌이개 럭키와 거듭된 실패에 굴하지 않고 왔다. 여러분 왔습니다. 와. 럭키야. 끝내 럭키를 품에 안은 제보자의 너 나 알지? 응? 위기에서 구조까지 감동 사연을 소개합니다. 길었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입춘이 코앞으로 다가온 2월 어느 날 저희 채널로 한 통의 간절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연의 제보자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김효진씨. 2년째 아파트 단지를 떠도는 가엾은 유기견 스피츠가 있는데 경계심이 강해서 동물보호소, 소방대원까지 출동해도 구조할 수 없었다고. 도로 위를 위태롭게 떠도는 녀석이 로드킬만큼은 피하기를 바라며 럭키라는 이름을 지어준 제보자는 녀석을 구조해주면 평생 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보 메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가 경계심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밥 주러 가면요 벌써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밥 놓으면은 바로 먹지도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밥을 먹거든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보고 싶어요. 진짜 애들 정도 많이 들었고. 냉정한 얘기지만 선뜻 응하기 힘든 제보였습니다. 경계심 강한 개는 포획이 매우 어렵고 만에 하나 진행 도중에 제보자가 포기하게 되면 럭키는 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럭키 녀석 구조될 팔자인가 봅니다. 제보자님은 럭키의 길바닥 삶을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저희 채널에는 2달 전 말라뮤트를 구조하며 모인 슈퍼챗 132만원이 있어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을 전하자 TV 동물농장으로 익숙한 두 전문가 노원 N동물병원 한재웅 원장 그리고 동물구조단체 리버스까지 럭키의 구조와 치료에 합류하면서 럭키 구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푸른 한강을 가로질러 구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 떠돌이개가 있다니 믿기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통화로만 뵈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통 12시에 내려오거든요. 그럼 여기 누워있더라고요. 제보자와 함께 이곳저곳 럭키의 동선을 파악하던 그때 50m 밖 풀숲에서 웅크린 럭키를 찾았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지만 구조는 쉽지 않습니다. 럭키는 경계심이 강하고 지형지물은 매우 복잡합니다. 1년 전 럭키를 포획하기 위해 뜰채와 그물을 든 소방대원 5명이 출동했지만 포획에 실패한 이유가 있네요. 그 통화로는 얘기 많이 나누고 있죠. TV에서 보시던 분. TV로. 전화를 거기 제가 잠시 뒤 등장한 동물구조단체 리버스와 함께 포획틀을 설치할 곳을 골랐습니다. 앉아있는데 오늘도 없네요. 밥 주는 데가 여기거든요. 사실 그 좁혀진 거리도 만지지는 못하잖아요. 뭐만 해요? 대부분 이렇게 손 뻗으면 도망가요. 여기를 들어오는 거 같아요.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있어서 얘가 지금.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어디 마시고 이렇게 오세요.
가운데 잡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주변 아파트 단지도 아까 갔다 왔고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지 여기 주로 나타나는 곳 여기를 프로젝트 장소로 사용을 할지 하다가 그 길목 동선에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교차선 이 파출소 건물 쪽 라인을 따라서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려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크죠. 작전은 이렇습니다. 먼저 럭키가 다니는 길목에 포획트를 설치하고 일하실 시간대인데 지금 100분 넘게 보시고 처음으로 이 고기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 맛있는 미끼를 심고 기다리다 럭키가 포획틀에 들어오면 원격 리모컨을 눌러 포획틀 문을 닫습니다. 어느 분한테 기회를 드릴까요? 아 이게 시범 네. 한번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앞에 와주시겠어요? 한번 강아지가 들어오면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고 실시간으로 아이가 안전하게 들어왔다 네 하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포획틀에서 50m 거리에 세워둔 통제 차량 안에서 럭키가 등장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5시간, 아니 10시간이 지나도 럭키는 틀 근처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리버스의 삶이었군요. 네, 너네가 왜 동물단체를 하면서 왜 돈을 받냐 왜 그거를 받아가냐 이러는데 사실 이거 돈 줘도 안 할 짓이거든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팅. 주민분이 여태까지 이걸 받은 이상 더 버틸 수밖에 없겠습니다. 굶지 말라고 이렇게 또 도시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현장에서 밥을 먹는 거니까 밥값 해야죠 저희도. 럭키는 언덕 위에 엎드린 채 포획틀을 그저 내려다볼 뿐 근처도 오지 않네요. 그렇게 저희는 1차 구조에 실패합니다. 쓰라린 실패. 이런 건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치, 예상은 못했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죠. 지금 너무 초췌해지셨어. 하지만 낙담할 새도 없이 다음 구조를 위한 계획을 짭니다. 이 앞에 어떤 물체나 움직임이 있으면 사진 한 장, 영상 10초를 찍는 거예요. 다음에 밥 드시러 오셨을 때 이게 잘 찍혀 있는지 배터리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제보자님이 지난 1년간 사료를 챙겨주며 럭키와 이어온 작은 신뢰를 믿어야 합니다. 럭키가 포획틀을 밥자리라고 믿도록 매일 챙겨줄 것을 제보자님에게 당부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 따뜻한 시간으로 네. 이 친구를 넣어보도록 하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맞이한 구조 2차 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는 또 실패했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받아 포획틀을 평소 럭키의 밥자리로 옮겼지만 저기 있다. 간다. 진짜 글로 간다. 네, 전화. 네. 럭키는 포획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취총은 안 쓰냐는 주민도 있었는데 독한 마취약으로 인해 쇼크사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있었으니 거듭된 실패로 팀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 이거 못하겠어요. 똑같은 실수를 또 지금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그리고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막 지금 머리가 어지럽고 지금 얘 럭키 100% 안 들어와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보자가 견디고 포기를 하시면 소방관이 매달려도 안 되고 시보소에서 와서도 안 되고 리보스가 와서도 안 되면 진짜 없는 거잖아요 이제 수단이. 지금 네. 할 수 있는 선을 네. 정확히 정하고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본다고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2차까지 숙제를 주셨으니까 거기까지는 해볼게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2주간 홀로 포획틀을 지키며 효진님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럭키의 억울한 길바닥 삶을 구할 수 있는 건 효진님뿐이라는 부질없는 위로를 드리며 일주일 뒤 마지막 3차 구조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시작부터 기운이 좋습니다. 포획틀에 들어와 사료를 먹는 럭키가 설치해둔 야생동물 카메라에 담기기 시작했거든요. 럭키가 포획틀을 드나들기 시작했으니 포획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럭키는 9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렇게 오늘도 헛당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왔다. 여러분 왔습니다. 와. 럭키야, 너 이제 살았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점프해서 물고 이래가지고 발바닥 대주는 게 물러보지 않네. 3주일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희망으로 바뀌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획될 때의 기억이 럭키의 남은 견생을 좌우할 수 있다 보니 구조 작업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동물 구조단체 리버스가 시선을 피하고 곁에 앉자 10분쯤 지나자 럭키가 제법 진정했네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휴진님이 준비해둔 이동장을 가져오고 럭키를 불러봅니다. 럭키야, 럭키. 그나마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럭키야. 근데 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제 포기한 거. 캔들 이렇게 짜고. 깎고. 사이즈가 맞기는 맞는데 좀 딱딱. 리버스의 도움 덕분에 럭키는 얌전히 이동장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얌전히 잘 들어가네. 다시 사람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는지 길 잃은 건지 알 수 없지만 한때 반려견이었을 녀석은 따뜻한 제보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 2년간 포기하지 않은 효진님의 심경은 어떨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대부장님 어떠세요? 엄청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아, 지금 너무 기쁜데요? 저희 식구 집 다 나갔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괜찮아, 괜찮아. 다음 절차를 한번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되게 이 모든 것들이 당황스럽고 낯설고 지금 되게 모든 것들의 경계가 심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병원에 데려가서 뭐 접종을 한다던가 검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얘가 분명히 더 이 가족분들한테나 그 이후에 잡힌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오늘은 방 한 곳에서 편안하게 자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데려가시는 거죠.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면 럭키가 놀랄 수 있겠죠? 급한 대로 제 패딩을 벗어 덮어주고 럭키를 제보자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제보자님이 그동안 잘 챙겨준 덕분인지 작은 케이지가 참 묵직하더라고요. 럭키를 위해 준비된 방에 이동장을 내려놓고 다음날 오전까지 휴식 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안정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담요로 덮어주시겠어요? 벽을 볼 수 있게 살짝만 돌려줄게요. 그럼 그 안에서 오줌 싸고 다 하나요? 오늘 밤만 버텨야죠. 오늘 밤. 2년이라는 긴 세월을 떠돌며 아파트 주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스피츠 럭키. 강한 경계심 탓에 구조 시도를 번번이 피해가던 녀석은 제보자의 간절한 노력으로 왔다. 왔다. 여러분 왔습니다. 와. 한 달간의 잠복 끝에 구조돼 네, 이제부터가 또 네, 이제부터. 견생역전이 시작되는가 했는데 있다 마이크로칩. 예. 동물병원에서 발견된 동물 등록칩. 몸에 심어진 칩을 통해 전 견주를 만나고 기구한 견생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구조 다음날 럭키는 정밀검진을 받으러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경계심 강하고 더러운 유기견을 받아줄 동물병원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5군데의 동물병원에서 퇴짜를 당한 럭키. 일반 동물병원에서 거부당한 고난도 치료를 보듬는 수의사 한재용쌤을 만났습니다. 세상과 처음 만나는 시간. 무서워. 이동장에서 꺼내자 잔뜩 겁에 질린 럭키. 손 조심. 목 보호대를 채워주자 얌전히 품에 안기네요.
혈액 검사를 비롯해 까다로운 검사들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심장상충에 감염되어 있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염병 검사에서는 다 이상이 없는데 이것도 아마 떠돌이 생활하면서 다쳤을 것 같은데 골반뼈가 부러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끝났지만 그죠? 심장사양충이 초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다던 그때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있다 마이크로칩. 예. 럭키의 목덜미에서 동물 인식칩이 발견됐습니다. 동물 등록번호를 검색하자 전 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드러났죠. 네,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구조를 했는데 현재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봤더니 이렇게 떴더라. 그래서 연락드린 거고 뭐 나는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고. 아, 네,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그럴 수 있죠. 일단 견주 연락은 해볼게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찾았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지만. 네. 아, 제보자님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전 견주 70대 황모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청력이 약해 일상소통이 어려운 노인이더군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동물병원 근처에 살고 있던 전 주인. 잠시 뒤 직접 동물병원을 찾아와 럭키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빛나는 보호색을 아홉 대 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검진하고 저희 이제 와서 앞에서 이제 튀기고 꺼내려가니까 나를 울고 튀어나갔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었고 목소리 그렇죠. 나고 그러니까 저도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아까 전화 받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름을 빛보라고 빛나라고 지어진 건데 오자마자 잊어버렸으니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럭키의 원래 이름은 빛나. 2년 전 겨울 머나먼 경북 경산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했는데 입양 문의가 없어 안락사를 앞둔 처지였죠. 전 주인은 딱한 소식을 접한 뒤 빛나를 입양하기로 했고 경산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인식칩 등록 및 중성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울에서 경산까지 200km가 넘는 먼 길이었지만 이동 봉사자의 도움 덕분에 빛나는 이동장에 담긴 채 서울 노원구의 전 주인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 주인에게 도착하자마자 빛나는 이동장을 탈출해 달아났고 그렇게 빛나는 낯선 서울 땅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전 주인은 3달 넘게 전단지를 뿌리고 동물보호소를 찾아갔지만 빛나를 찾지 못하고 그로부터 5개월 뒤 빛나는 실종 장소에서 9km 떨어진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떠돌다 럭키로 발견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 구조를 못해요. 제가 능력이 안 돼. 전 주인은 럭키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안락사 위기에서 구한 다른 12마리의 개를 돌보느라 여력이 없었죠. 앞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데려가시면 너무 많아갖고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데려가서 잘 돌볼 자신이 없으시다고.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이젠 행복해야 합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전 견주는 럭키의 소유권을 제보자에게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만하네 아직도. 아침 거기만 빛나야! 제걸 벗어서 덮어주고 빛나 이리 와봐. 너 엄마 손 물고 도망갔지? 응? 그때 그 얼굴이네. 빛나야. 키우시는 분이 앞으로 많은 것들을 책임지겠지만 구조를 안 해보신 분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저기서 저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뭐 왜 저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견은 낼 수 있죠 사실은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 격려가 더 사실은 필요하지 그 사람이 100만큼 잘했는데 1만큼의 어떤 흠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잘한 99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찍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럭키는 제보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걱정 마시고.
그 이후 럭키는 잃어버린 사회성을 되찾기 위해 행동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그래도 무언가 한다. 요게 확실하게 보여야 이제 그게 이제 1단계로서 이제 집에 적응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호자님이 손으로 만약에 뭐 간식 같은 거 이제 내려놓고 갔어요. 보호자님이 빠지고 나서 이제 간식 먹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숙제를 마치면 럭키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스트하우스 개빈입니다. 영상 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구독자님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겨울에 구조돼 회복 중이던 떠돌이 스피츠 럭키가 지난 수요일 밤 심장상충 수술을 받던 중에 그만 눈을 감았습니다. 럭키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제가 만난 110마리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였습니다. 너무 힘들게 구조했고 제겐 손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제보자님에겐 조금씩 마음을 열어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망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괴롭지만 그것이 럭키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사실 럭키는 힘든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될 만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잘해? 그랬지? 금방 끝난대. 오래가래 보이는데 내가 태국에 건드려서 집중해놨을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제대로 얘를 안아본 적이 이렇게 안고 싶은데 원한하잖아요. 진짜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은데 정말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럭키를 구하겠다고 한 게 저 욕심으로 지금 이렇게 먼데 보내는 것도 다 제 욕심인 것 같고. 아닙니다. 럭키 다음 생에는 꼭 진짜 행복한 가정에서 럭키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진짜 착한 아이예요. 착하고 순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버텼던 거예요.